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제가 근육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전통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잔잔한 저수지나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가 물기를 찬찬히 기다리는 그 인내와 그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스킬을 키우기보다는 그 낚시를 들이울 만한 곳을 잘 보고 여러 개의 물고기 특징도 특성 그런 걸 잘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노련한 그런 게 필요한데 근육침을 해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직접 작사를 들고 들어가서 보이는 물고기를 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둘 다 어렵지만 이렇게 물고기 직접 보면서 잡는 게 저랑 성격도 맞고 또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이게 더 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더 짧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전통침과 근육침을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침은 이 침 끝에 전달되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이가 저 개인적으로 느끼니까 다들 다르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의 침이 근육침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이 근육침은 근육에만 놓는 게 아니고 척추 옆에 화타 협착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화타라는 사람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거의 수술에 뭐 그 당시에 수술했고 관우 원장의 상처도 치료를 하고 그 손나라 손권의 부탁으로 뭐 주태란 사람도 수술해서 완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조조의 그 편두통을 수술을 할 정도였대요. 뇌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조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저서는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화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침자리 중에서 이 유명하신 분의 화타라는 이름을 딴 자리가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해보면 학교 다닐 때는 침을 놔보는데 실질적으로 화타 협착 자리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타 협착의 위치, 어떤 위치가 제대로 된 화타 협착 혈일까라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1번부터 흉추 1번 T1이죠. T1부터 L5까지 쭉 척추를 따라서 극돌기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아래니까 극돌기 옆이죠. 뭐 극돌기 옆쪽으로 0.5천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거의 목에서부터 저기 천추까지 이제 더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는 척추뼈를 따라서 이제 0.5천 떨어진 곳이 화타 협착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중간점 이렇게 횡돌기가 있고 횡돌기가 있으면은 이제 0.5천 떨어진 곳에 여기 사이에다가 침을 놓는 것이 그 화타 협착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타 협착은 흉추, 요추, 그 경추에 따라서 그 깊이를 이렇게 달리해야 된다. 뭐 1촌, 이제 1.5촌까지 또 2.5촌까지 이렇게 깊이 자침을 해줘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걸 보면은 그 요추에 와서는 화타 협착 자리가 척추에서부터 1에서 2촌까지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화타 협착 자리에 대한 의견이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죠. 이런 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요즘은 이제 뭐 해부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그림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엑스레이라든가 뭐 MRI 찍어서 잘 보시면 여기 이 경추는 좀 덜해요. 그쵸? 이 극돌기의
아래 하방향으로 간 각도가 덜한데 이 흉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극돌기를 잡고 극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칩을 직자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 T3라고 합시다. T3의 극돌기를 잡고 자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극돌기가 해당되는 데가 T2에 있는 극돌기를 잡고 자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 흉추에 오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요추에 오면 좀 덜하죠. 극돌기의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자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제 뭐 L2라 그러면은 L2에 그래도 거의 L2 아래쪽까지 오죠.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걸 감안을 해갖고 침을 놔야 되죠. 근데 여기 이 극돌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이제 흉추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기는 요추하고 경추는 그래도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가 오히려 더 맞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질 때 이 횡돌기를 찾아가지고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횡돌기가 되나요? 옆쪽에 여기를 저는 눌러서 잡는 것 같아요. 극돌기와 극돌기 그 아래쪽에 잡고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지 되는 부분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극돌기 아래 어떻게 하는 것보다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깊이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틀린데 화타협착의 위치가 요추 부분에 와서는 1촌에서부터 2촌까지 극돌기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2촌이면 굉장히 멉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면 화타협착이 있는 자리를 보면 요즘은 이제 해부학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척추에 대한 그림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냥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척추 뼈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감각 신경들이 감각 기관이죠. 감각 기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뒤쪽으로 척추의 후면 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내장기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옵니다. 이쪽으로 다. 모든 감각신경이 들어오고 거기에 감각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해당되는 장기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경이 머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뇌가 알기도 전에 반응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 자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양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뜨거운 냄비 같은 걸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알기도 전에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뇌로 가기 전에 신경이 이 척수 근처에 다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각각의 장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암침이라든가 그 오수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을 자극을 하는데 어쩌면은 여기 화타협착 자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장부의 직접적인 자극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그림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데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척추 부근에 화타협착 자리를 침을 많이 놓아주게 돼서 이 신경이 원활하게 간다면 이 기관지가 더 쉽게 치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해부학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튼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화타협착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배웠던 것은 여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여기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나가서 일로 간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 이게 이제 장부로도 가고 사지로도 갑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내장으로도 가고 이게 우리 사지에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여기다 침을 잘 놓으면은 어쩌면 내부 장기라든가 운동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잘 치료가 되고, 그리고 감각 신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일로 척추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근육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감각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면 감각 신경을 우리 캐치해내는 것도 좀 수월해지고, 운동 신경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컨트롤하기 어려운 내부 장기까지도 어쩌면 수월하게 정상적인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지 모르지만은 책에 언뜻 보면 그런 언급도 살짝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화타협착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화타협착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시 들여다보면 화타협착 자리라고 0.5천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잘 보면 뭐가 있나 하면은, 제가 공부한 거로는 여기가 극돌기잖아요. 이제 극돌기가 있고, 이 척추와 척추를, 그러니까 바로 위아래에 있는 척추를 연결하는 작은 근육은 제가 알고 있기는 로테이터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로테이터스 그래가지고 근육이 짧은 근육인데, 이 짧은 근육들이 바로 위아래 근육들을 척추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딱딱해지게 되면은 통증도 생기고, 왜냐하면 이 아래쪽으로 신경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긴장이 돼서 굳어지게 되면은 이거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신경까지도 살짝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말랑말랑하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얘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 얘기했는데, 아들 경우에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자침을 해서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목인데 통증이 심한 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다혈근이에요. 다혈근은 제가 알기에 이제 척추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한 두 개, 세 개 건너뛰어 갖고 있는 근육, 척추들을 연결하는 근육이 다혈근으로 알고 있어요. 다혈근은 보다시피 여러 층으로 돼 있어 갖고 두께도 꽤 두껍습니다. 앞에서 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화타협착의 근육은 뭘까요? 근육침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침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놓으면 되죠. 피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라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요추의 그림이죠. 여기 잘 보이니까 요 위아래 척추와 척추를 연결한 사이에 로테이터스 회선근이 있는데, 그 회선근을 자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얘가 단단해지면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면서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해주면 이 간격도 정상화되고 디스크라든가 이런 척추 협착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근데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이 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놓은 데가 제대로 놓는지 아닌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척추 자침 깊이를 얼마나 해야 되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그때 여기 극돌기에서부터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극돌기 끝에서부터 여기 추체 베이스까지 요 길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대충 한 4cm에서 5cm 되니까 요 깊이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 피부도 있고 이렇지만 이렇게 되고,
이 횡돌기까지 거리는 그보다 조금 적게 되겠죠. 그리고 신경은 여기 보다시피 이 횡돌기 바로 여기 아래쪽에 나갑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나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이얼근의 두께라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죠. 여기 이게 파셋 조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뭐가 붙어 있나 봐요. 여기 근육들이 이렇게. 요거를 한번 찾아가지고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침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또 애매해요. 보시면은 자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옆에서 본 거죠. 아까 본 그 이제 화타협적 근처를 약간 45도 경사도로 이제 본 겁니다. 봤을 때 그 자침을 할 때 경추는 1촌, 흉추는 1에서 1.5촌, 요추는 2에서 2.5촌 이렇게 여기 책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촌을 찾아보면 구글에 찾아보면 1촌이 3.3cm예요. 굉장히 길어요. 저가 생각했던 건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추에서는 2에서 2.5촌을 자침하라 그러는데 그 깊이가 그러면은 거의 7에서 8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7cm, 8cm를 하려고 하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치도 요추에 오면은 이 극돌기에서부터 1촌에서부터 2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촌이면은 6cm, 7cm예요. 그러니까 요추 7cm 떨어진 곳에 거기 화타협착이 있나요? 근데 화타협착의 정의는 0.5촌이 떨어져 있다라고 큰 정의는 돼 있으면서 또 어떤 데 가면 요추에 오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횡돌기보다도 더 넓게 가는 거죠. 그럼 횡돌기 바깥을 찍는 건데 그러면 화타협착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우리 한의에서 얘기하는 1촌, 1.5촌, 3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잘 보시면은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1촌이 이제 마디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촌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면 제가 대충 재보면은 여기 구글에서 찾는 그런 것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1촌 그러면 한 2.5cm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더라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화타협착은 1.1에서 2촌 옆에 존재하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는데 1에서 2촌이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 극돌기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한 몇 센치입니까? 한 6cm? 그죠? 4cm? 한 5cm 가야 되네. 그죠? 5cm 옆에 있으면은 거의 방광 1선 정도 되나요? 그러면 방광 1선에 있는 거면은 화타협적 자리가 아닌데 아무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한 거로는 이 척추 중앙선 있죠? 동맥선입니다. 동맥선에서부터 1cm 최대 1.5cm를 벗어나면 그 라인을 따라서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침은 1cm 정도 안쪽으로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cm 안쪽에서부터 그 척추 쪽을 향해서 놓는 거죠. 약간 사자로 놓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1cm 최대 멀리 가도록 1.5cm 정도까지 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1.5cm면은 여기 1촌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짝 붙여서 요 구멍에다 놓는 거죠. 여기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가 여기죠. 여기에 요 로테이스 얘들을 자침을 해가면은 다혈근하고 여기를 탁 치고 나갑니다. 그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운 책으로는 요 근육들의 어디 부분을 치더라도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긴장된 것들이. 그죠? 그리고 심하게 굳은 것들은 들어갈 때 좀 아프긴 하지만 요걸 치고 들어가서 여기 척추와 척추 바로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로테이터스를 딱 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척추가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로는 이 척추를 이렇게 부드럽게 휘고 하는데 기여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다혈근으로 알고 있고요. 이 척추와 척추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는 이제 로테이터스, 그러니까 회선근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회선근이
회선근 아래쪽에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이 회선근이 단단해지면 이 신경에 살짝 압박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게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감각신경이 들어올 때 제대로 통증이 예를 들면 뭐 땅을 밟았을 때 이게 5라는 감각이 와야 되는데 뭐 3이 온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아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다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침을 놓게 되면은 다혈근은 이제 그 회선근을 겨냥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뚫고 들어가요. 그죠? 다혈근은 그 위에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면 이 극돌기에서부터 여기 횡돌기까지 치면은 한 4cm, 5cm 정도 침이면은 뭐 요 주고 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7, 8까지 날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을 놨을 때 로테이터스가 회선근을 딱 침을 하면요. 처음에 단단할 경우에는 침이 안 들어갑니다. 엄청 딱딱해요. 그럼 이렇게 몇 번 자극을 하면은 그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다가 몇 번 하게 되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거는 제대로 그 근육을 딱 긴장이 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침을 놓으실 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극돌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와 요 사이에다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붙어 있는 요 회선근을 침을 놓으려 그러면 살짝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옆에서 보고 살짝 느낌이 어떤 간격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침을 이렇게 찔러도 딱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요 횡돌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죠. 위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딱 만져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이걸 찾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익숙해지더라도 이 척추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척추에 화타협적 자리가 많아요. 해당되는 데를 침을 놓게 되면은 조금 침을 많이 써야 돼요. 침이 좀 굵은 것도 써야 되고 침도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 환자를 받아갖고 그 돈을 받고 이 침을 하기에는 근육침을 놓으시는 분들의 수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돈을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이제 정말 땀도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척추가 많이 굳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 회선근 같은 경우가 너무 단단해갖고요. 그 침을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침을 잘 잡고 정말 힘을 준 다음에 달라서 쭉 집어넣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면 환자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실력이 없지만 해보면 저는 화타협적 자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걸 놓을 때는 이런 그 해부학적인 근거와 깊이 그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이 뭔지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침을 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